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해마다 춘천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노래하는 축제,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로 이루어진 합창단들이 한데 모여 평화와 미래를 노래하는 아이누리 무대를 소개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작은 책방으로 떠나는 여행. 강릉과 동해, 태백에 있는 방문만으로 충분히 사랑스러운 작은 책방들의 매력을 찾아가 봅니다. 버려지는 폐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펼쳐집니다. 국내 1호 정크아트 작가와 지역 발달장애인 작가의 컬래버레이션 전시가 원주에서 열렸는데요. 폐품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전시 현장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영석 씨, 네.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니 아까 보니까 우리 명수 씨가 네. 좀 많이 침울해하셨어요. 날씨에 그 바이오리듬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면요, 이 감정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올해 여름에 좀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너무 오락가락한 그 날씨 탓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여름 동안에 폭염과 소나기, 여름 장마가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오늘 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는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락가락한 날씨 건강관리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조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우울감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날씨일수록 외출도 좀 틈틈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특히 균형 잡힌 식단 꼭 챙겨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비는요,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챙기셔서 환절기 건강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두 번째 소통 채널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죠. 네.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방송 끝날 때까지 실시간 스트리밍 즐기실 수가 있고요. 우측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 수 있겠죠. 요즘 춘천에서는요, 집집마다 합창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춘천에서 열리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그 어린이들의 무대를 직접 직관할 수 있고 아이들의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대까지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귀호강하러 춘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로 다른 음색, 서로 다른 높낮이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만드는 화음. 아직 여물지 않은 아이들의 세상을 향한 노래, 아이누리 무대를 소개합니다. 춘천 문화예술회관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단체로 수학여행 온 이 분위기 뭐야? 오늘 여기서 뭐 하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가 오늘 온세대 합창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공연하러 왔어요? 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완전 떨릴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는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춘천에서 열리고 있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 온세대 합창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합창하는 건데 우리의 합창을 이어갈 그 아이누리라고 하는 2회째 공연입니다. 올해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환경이다, 사랑이다 이런 것을 좀 표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합창단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아이놀이 공연 날.
10개의 합창단이 저마다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당일까지도 선생님은 당부 또 당부. 그래, 선생님 이 사인 주는 거 노래 끝났다고 장난치지 말고. 이해됐어요? 무슨 합창단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온 거야? 공연 날인데? 태권도 안무가 있어서. 좀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네. 아니, 해줄 수 없습니다. 불이 나게 도망갔지만 금세 다시 검거. 알겠습니다. 대중이 원한다면야? 어? 어라?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데서 하니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본 공연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옆에선 풀빛아이 합창단도 연습이 한창. 마지막으로 율동을 꼼꼼하게 맞춰보는데요. 살짝 헷갈렸나 보다. 그치? 뭐 긴장하면 그럴 수 있지. 사실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걱정이 많습니다. 연습을 많이 못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걱정이 많다 할 것 같지만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각 합창단별로 연습하기도 바쁜데 연합 무대 리허설까지 해야 합니다. 투날해서 이게 다들 하면서 이렇게 물러서세요. 투날 시작. 끝났어요. 하면서 이게 다칠 거야. 그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손을 넣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만큼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 집중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하모니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환경과 어떤 기아, 전쟁 이런 것이 아이들 입으로 통해서라도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제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놀이 공연인 만큼 오늘 무대의 주인은 아이들, 객석의 주인은 어른들. 누구 응원 오셨어요? 딸이요, 큰딸. 큰딸. 네네. 큰딸이 노래 잘하시나 봐. 많이 못하는데 어머님 닮아서 그런가? 저랑 아빠랑 잘하는데 그러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음이 설레이는데 얘네들은 더 하겠죠. 긴장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목소리 이쁠 것 같으세요? 예. 온 세대 합창 페스티벌 아이놀이 공연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는 멀리서 찾아온 손님 안양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멋진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칼각 안무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합창 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돼. 복도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풀빛아이 합창단도 무대에 올랐는데요. 완벽한 은쟁반의 옷구슬, 귀까지 맑아지는 합창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잘했어? 네. 어때 선생님 걱정한 것보다 잘 나왔어요? 걱정한 대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아이들 너무 고생해서 뿌듯합니다. 좋은 소리로 예쁘게 관객들을 환하게 웃게 해준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이번엔 태권도복이 눈길을 끄는 성원초등학교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고운 아리랑 선율을 배경으로 마침내 찾아온 태권무 타임. 본 공연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연습 때와 달리 파워풀하게 선보이는 품새. 얘네 실력 숨겼어. 조금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관객들의 감탄을 끌어냅니다. 손으로 많이 쓰는 건데. 언제나 당당한 자신감. 그래, 이게 바로 성원초 합창단이지. 잘했어요, 진짜야. 그저 어리고 철없다고만 생각했던 작은 존재. 그 여린 목소리들이 한데 뭉쳐 어른들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세상을 바꿀 자그마한 별빛. 한데 뭉친 별빛들이 소우주가 돼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노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 함께 이루어 주실 거죠? 약속!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무대가 성공적인 것 같아요. 사랑과 평화는 아이들이 노래하는 내내 또 가슴 속으로 그 아이들 율동과 또 하음에서 잘 느껴졌습니다. 네. 즐거우셨어요? 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합창을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무대.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해요. 다른 합창들보다도 아이들의 합창은요, 뭔가 더 청량하고 깨끗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 없는 정말 깨끗한 세상을 물려줘야겠다라는 책임감마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이들의 이 청량한 음색도 음색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른들은요, 뭔가 틀린 것을 찾고 지적하고 반성하기 마련인데 아이들은 그냥 개의치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만족하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은요,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주중에는 저녁 8시마다 가족 합창단의 발표회가 이어지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는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합창 공연이죠. 피날레 공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 합창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강릉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신만의 특색을 살린 동네 작은 책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들만의 특색을 살린 색깔 있는 책방들, 요즘 사실 서점들이 사라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아요. 겪고 있지만요, 잘 해나가고 있는 책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책으로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작은 책방 3곳으로 함께 책여행 떠나보시죠. 치열했던 여름이 지나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역시 가을은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직접 서점에 가서 책도 사보고 마음껏 책을 읽으면서 지친 마음을 풀어보는 것도 좋겠죠. 때론 분위기 있게 몇 글자 적어보기도 하고요. 주위를 살펴보면 편안한 공간에서 근사하게 차 한잔할 수 있는 동네 책방들이 있습니다. 가을 감성을 더해줄 동네 책방 나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책으로 위로를 건네는 작은 동네 책방으로 떠나볼까요? 강릉역 근처 옥천동입니다. 워낙 아담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하는 작은 책방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간이 상당히 아담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강릉을 주제로 다양한 책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작가로 활동 중이기도 한 책방지기 강상윤 씨는 책을 읽고 쓰는 걸 좋아해 아예 책방까지 열었습니다. 거의 한 90%가 관광객분들이십니다. 책을 보시기도 하시고 어디가 맛집이 있어요? 막 이런 걸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한 번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곳에 일반 대형 서점에서 판매 안 하는 책을 구하러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 출판물이다 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그 책을 구매해 가신 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주인장의 취향이 묻어나는 책방엔 지역을 알리는 도서들이 특히 많고요.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독립 출판물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오, 이분. 응? 우리 그때 그 납부거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원 365에 출연했던 인연을 가진 분들의 책들이 이 속속 눈에 선생님 책도 여기 띄었는데요. 있구나. 동쪽의 밥상. 노암 터널에 얽힌 우리 지역 역사 이야기를 담은 책 노암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릉의 선생님들이 만든 책이었죠. 사장님 담배도 파세요? 담배가 아니라 그거는 주머니시라고 시집입니다. 아, 그건 담배 케이스처럼 만들었네. 여기 경고 문구도 있고. 예. 아, 이걸 여기에 이렇게 카드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게 시가 쓰여 있구나. 재미있는 소품들도 있고요. 기증을 받거나 주인이 직접 구해온 중고책도 팔고 있습니다. 책마다 주인의 손길이 묻어 있어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보물을 찾듯 노기환 리포터도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자리를 잡습니다. 커피 한 잔의 신청곡은 덤. 오늘 노기환 리포터의 원픽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덕산기 계곡의 숲속 책방 편에서 만났던 가수 이지상 씨의 곡이에요. 그리고 이곳 책방만의 소소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익명 편지 보내기와 1년 후 가는 편지랍니다. 1년 후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 글을 쓴다. 설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소비하고 그냥 시간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재충전을 하고 그런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 이런 트렌드 보고서를 봐도 그런 서점 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계절도 가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가 바로 강릉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충전소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충전소를 찾아 동해시 바란동으로 갑니다. 묵호항 인근에 위치한 작은 책방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 중엔 여행 서적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은 세계 일주를 한 책방지기 부부의 소중한 꿈을 펼쳐놓은 곳입니다. 책방이 품은 기록을 만나다 보면 여행의 설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 책방이고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여행을 무척 좋아하고 여행을 또 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여행책에 대한 애정이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좋은 여행책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여행 전문 책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주인장의 취향을 공유하는 작은 책방엔 다양한 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행 전문 책방인데 신간도 있네요. 김은 선생의 신간,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 얼마 전에 동해에도 왔다 가셨다고? 몰랐네. 내가 그걸 갔으면 꽃다발이라도 하나 들었을 텐데. 역시 강원 365에 나왔던 묵호의 연필박물관에 얼마 전 김훈 작가가 다녀갔다고 하네요. 따뜻함이 전해지는 책방엔 여행 작가로 글도 쓰고 사진 작업도 하는 부부의 작품도 한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직접 찍은 묵호의 사진들이 엽서로도 판매되고 있네요. 저는 좀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묵호에 오게 됐는데 이때 이 서점을 처음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오기만 해도 약간 힐링되는 마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자주 애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되게 뭔가 새로운 곳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그게 가장 좀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가장 그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 책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책도 구매하고 좀 여행 기간이 길어가지고 좀 틈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려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책방 한쪽에 마련된 비밀스러운 공간. 깊숙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요. 여행가 부부가 세계에서 모아온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책방 부부가 전 세계에서 모아온 인형의 방에서는 책도 읽을 수 있지만 때론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여행이 일이라서 계속 이제 지키고 있고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의 바람도
오래오래 여기에서 재미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이 주변 분들과 여행 오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은 커다란 것보다 그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태백으로 갑니다. 크고 작은 건물 사이 눈에 띄는 노란색 작은 건물이 오늘 만날 세 번째 책방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인 백석의 대표작이야. 김감독. 알아?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백석 시인. 그러니까 책방 이름이 그래서 나나당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백석 시인의 대표작 제목을 간판으로 내세운 이곳은 물론 시인 백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책방 근처에는 태백 시민들도 잘 모를 정도의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연못의 이름이 백석지라고 해서 백석 시인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 제목을 책방 이름으로 따왔다는데요. 이게 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정한 겁니다. 책도 태백과 탄광촌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역시 강원 365에 나왔던 박병문 사진작가의 광부 사진집이네요. 여기가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간은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로컬에 관한 책들이라던가 아니면 와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차도 한 잔 드실 수 있고. 우리 태백 지역과 관련된 그런 도서들이 많이 있군요. 네, 많이 수집을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자기 책 갖고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읽어도 되고. 네, 당연하죠. 예. 공무원 시험 준비 같은 거 하면 여기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돼요? 네. 자기 수업서 같은 거 갖고 와. 네네네. 뭐 어쨌든 열려 있는 공간인데. 오늘 커피 많이 마시네. 있고. 커피값은 알아서 양심껏. 커피 있는 곳에 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좋아하는 책도 읽으면서 음악과 함께 추억의 책장도 함께 넘겨봅니다. 이곳 북카페에 오면 LP 턴테이블이 주는 낭만도 놓치지 마세요. 책 냄새 솔솔 풍기는 다정한 책방 풍경을 어쩐지 오래 두고 보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자, 오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계절이 점점 가을로 가니까 책과 커피 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라는 물건 자체가 주는 또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공간들 찾아다니면서 책도 읽으시고 이 계절을 조금 더 가슴으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어둠을 밝히고 위안을 건네는 동네 책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주인을 닮은 소박한 책방들이 모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것만 같은데요. 작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동네 책방으로 오늘 발걸음을 옮겨서 천천히 책 읽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요즘 여행 트렌드 중에는요, 작은 책방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책방의 공간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유의 따뜻함이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강릉에 있던 작은 책방은요. 아까 저희 그 노암 터널 책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저희가 이 생방송 강원 365 때 한번 소개해드린 그 책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강릉에 있던 책방은요. 아무래도 소소한 이벤트가 있고 특히 이 책의 냄새. 그 중고 서적이 주는 그 따뜻한 정겨운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고 서적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동해 묵호에 있던 여행 서적은요. 여행 서점은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 여행에 대한 대리 만족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태백의 북카페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이 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마실라 가든 기분으로 네네. 가볍게 들르셨다가 우리 지역과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정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이제 네. 이제 독서의 계절이구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에 손을 좀 뻗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챙길 수 있는 작은 서점 찾아서 책 나들이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훈련이나 뭐 이런 거에서 힘든 건 또 없어요? 네. 다 괜찮아요? 네. 빠르게 탈 때가 가장 재밌어요. 확실하게 잡아먹으란 말이야, 심판. 냉정하게 끝까지 잡아. 그래, 손 들어가. 괜찮아, 손 들어가. 세판 타프로가 곧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3, 6, 5, 화이팅!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청 소감과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도 문자 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네. 경주로 떠나볼 텐데요. 천년의 고도 경주에 가시면요. 현재 현대미술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7명의 경주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떤 전시회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좋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재밌는 책을 읽거나 미지의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깊고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지역에서 즐기는 현대미술 전시회, 그 소소하고도 소중한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경주 시민들의 문화생활 1번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리질리언스 다시는 7명의 경주 작가들이 공존, 환경, 회복 등을 다양한 관점의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대미술 전시입니다. 리질리언스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의미로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회복, 재도약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경주 작가 7명의 시선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번 현대미술 전시는 7명의 경주 지역 작가들이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작품을 설치하는 데도 엄청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갤러리의 전시 공간은 6m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지만 대형 작품을 설치하기엔 시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의 열정은 작품을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하기도 하고 직접 들고 나르고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현장에서 설치를 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최초로 대형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술과 기술을 기반으로 흥미롭게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작품들의 제작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인데요.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서서히 친해지길 바라는 작가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7명의 작가 이영균, 오동훈, 박계진, 최정우, 박국진, 강재준, 김정원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제로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가들은 경주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경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작가들입니다. 자, 그럼 7명의 작가들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작품들을 집중 탐구해 볼까요?
강제주는 빛을 통해 삶과 공존하는 것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설치 작품 온실과 꽃은 외부와 단절되어 온실 내부에 설치된 꽃의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의 꽃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빛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광합성의 치유를 통한 에너지로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최정우는 말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소통과 대화를 주제로 작품을 끌어냅니다. 작품은 양 끝에서 서로 대화하며 관람객들 간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작가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작품으로 인간 관계에서 사회, 더 나아가서 불통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시도합니다. 이영규는 이번 전시에서 유일한 회화 작가이신데요. 이 작가님은 마른 솔잎을 전달 수단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빛에서 비춰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마른 솔잎을 가지고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마른 솔잎을 사용하는 이 미디어 작품까지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박기진은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으로 표현을 해내는데요.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 저희 남한과 북한의 다리,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다리를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지하 세계를 같이 움직이면서 관람객들이 따라가면서 작품을 관람하는 그런 미디어적인 작품입니다. 오동우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인 스테인리스를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유년 시절의 꿈이라던가 아버지와 아들, 어딘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이 갖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지는 차갑고 단단한 스테인리스와 대조적인 내용과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주로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박국진은 환경과 인간 등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이번 신작 퀘스천은 단단한 옹벽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배수구에서는 일상의 찌꺼기들이 온종일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사람의 배설기관과도 닮아 있는 반면 임산부의 배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환경과 회복에 대한 단초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김정헌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균형적인 사회의 모습, 생태계 파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구의 순환 시스템에 의해 연결된 땅과 하늘 그리고 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가진 매력을 탐구해보니 이 공간이 더욱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7명의 작가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후회하겠죠?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이번 전시는 어려운 현대미술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요소를 지닌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미술도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미술관으로 감성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용서 씨는 혹시 네. 정크 아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크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네? 폐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크 아트니까 폐품 아트, 폐품으로 하는 예술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는 사실 정크 아트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용서 네네. 씨가 더 비슷하게 접근을 그래요.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물건의 가치를 발견하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곳에서 아주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 버려지는 것들에 특별하고 색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전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작품들도 쓰레기로 만든 거래요.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죠? 오늘 어떤 작품들을 만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한 전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벽히 날려줄 이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폐품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전시 현장으로 가봅니다.
예술이 가득한 이곳. 지난 19일 도시재생 일환으로 마련된 학성 갤러리에서 피어라 풀꽃 장애인의 축하 연주로 전시회가 시작됐는데요. 버려진 것들의 그 반란, 자세히 보면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도 그렇습니다. 전시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소중한 자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것들의 유쾌한 반란. 일단 제목부터가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 전시는 오디오 작가님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인 피어라 풀꽃이 함께 폐품, 폐자원을 이용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이 폐품을 활용해서 또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전시네요. 어떻게 이런 전시를 할 생각하셨어요?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인 피어라 풀꽃에서 낮 동안 활동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폐품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양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지역사회와 발달장애인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연주하니까 어떠셨어요? 전시회 축하드려요. 전시회 축하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연주하면서 기분은 어땠어요? 기분이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대호 작가의 정크아트 작품은 물론 느리고 서툴지만 꾸준히 익힌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전시회를 열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그냥 가지고 노는 것처럼 처음에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조금씩 뭐 자기가 좀 익숙해지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같이 꽃부터 만들어서 한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저 매트 만드는 데는 한 2달. 그래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는 6개월. 총 연습한 기간까지 하면 1년 정도를 연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를 함께한 오대호 작가님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작가님께서는 뭐 20년 넘게 이 작품 활동을 해 오셨지만 이번 전시가 아무래도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장애인들과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제 자신도 이제 뭐 고물로 작업해서 뭐 스스로 옛날에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이 친구들을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1년 전 오대호 작가의 갤러리를 찾은 발달장애인들의 맑은 생각에 반해 인연을 맺게 됐답니다. 와, 여기 이제 작가님의 작품들이 있는데 네. 사실 보고도 아 이게 버려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이 친구는 그 자동차 그 엔진을 분해해가지고 아이들 좀 운동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돌리면은 이게 마라톤 뛰면서 다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조금 힘들게 만들어서 팔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이 좀 있죠. 지금 여기 다리도 움직이고 돌리면 손도 움직이면서 네.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되는 거네요. 네. 국내 1호 정크 아티스트와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함께한 이번 전시. 정크 아트 전시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직접 만지는 오감 만족 체험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버려지는 폐품으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뭐 그 자동화 기계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한 20년 전에 너무 그 일이 좀 지겹고 하다 보니까 좀 우연히 그 외국 잡지에서 그 커다란 그 정카트를 이제 내가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무조건 시작한 게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네요. 버려진 폐자원의 의미 있는 변신이 많은 분들의 발길을 끌었는데요.
폐품이 보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잠재 가능성까지 발견하고 전시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자원의 가치 또한 일깨워주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직접 다 하나하나 만져보시면서 전시를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여기 있는 작품들이 이색적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이거 뭐 폐품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다는데 정말 요즘에 이렇게 환경 문제도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폐품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이색 작품 전시에 더해 근처 역전시장에선 장애인 작가들의 정크아트 체험도 이어졌는데요. 저희 눈치 없는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작가님들이 그 병뚜껑으로 냄비 받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폐품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정크아트를 해보실 수 있는 네. 거죠.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작품 도전. 쓰레기가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 창작의 기쁨과 환경보호까지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역전시장 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함께한 피어라 풀꽃 장애인들의 사진전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이 갤러리 장소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시재생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학성동에서는 문화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주민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면서 이사하고 남은 이사 잔존되어 있는 자원들 그리고 버려진 빈집들 이런 것도 사실은 버려진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학성갤러리에서 자원을 주제로 하는 전시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도시재생에서는 어떤 방면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성동 갤러리에서 열린 오대호 작가와 장애인 작가들의 이색 전시회.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일상 속 폐자원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한 전시 현장이었습니다. 원주 학성 갤러리에서 열렸던 정크아트 전시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게 쓰레기예요. 그냥 그야말로 예술품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아트와 정크의 경계가 과연 어디인가? 저는 못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려웠습니다. 이 폐품이 정말 예술로 제대로 승화됐습니다. 네. 승격됐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거기다가 원주 지역 이 풀꽃, 피어라 네. 풀꽃 발달장애인 작가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이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버려질 수 있었던 쓰레기를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던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전시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정크 아트 1호 오대호 작가님의 작품들 참 잘 봤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을 통해서 기량을 뽐내고 계신 발달 장애인분들 역시 리스펙트,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정크아트 이 프로그램들, 네네. 전시회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 두 곳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잠시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도착한 메시지는요. 구름이 누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용석 아나운서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하도 칭찬을 해서요. 입이 아플 정도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더 잘생겼는데 우리 용석 아나운서를 실제로 볼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꼭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명수 씨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배가 좀 고파오네요. 구름이 누나. 아마 구름이 제가 아는 그 클라우드 구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권희님 보내주셨네요. 이런 작은 서점이 있는 곳은 처음 봐요. 원주도 작은 골목 구석구석마다 찾으면 작은 책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원주 지역에도요 작은 책방들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강원 365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주자주 우리 동네 네. 작은 책방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희님. 자, 다음 사연입니다. 햄님. 연습을 많이 못했다고 했는데도 정말 잘합니다. 고운 목소리로 내용까지 정말 좋은 합창 무대 멋있었어요. 선생님이 왜 걱정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잘했는데 목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자, 이번 합창 대회는요. 이번 네.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햄님 계속 이어져요. 작은 책방을 위해서 한정판 책을 내는 작가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정판 책 구하러 일부러 작은 책방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햄님이 바로 작은 책방을 찾아다니는 여행객이신 것 같아요. 요즘 여행 트렌드가 이렇게 작은 책방을 찾아다니는 거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한번 작은 책방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름구름해님 주셨습니다. 네. 자, 버려지는 폐품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정말 색다르고 재밌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정크 아트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주셨던 피어라 풀꽃 발달장애인 작가님들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네요. 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잠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잠을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간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잠자리가 중요한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습도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면서 이 체온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런 습한 환경이 잠자리, 숙면에 취하는 환경을 좀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럴 때 여름 이불을 좀 정리를 하고 가을 이불을 꺼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용서 씨 어떻게 잘 교체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자, 일광소독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군 생활할 때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네. 이 일광소독 이걸 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요. 뭐 햇살이 이렇게 쨍하고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주말같이 좀 여유로운 시간대에 해가 딱 든다. 이럴 때는요. 이불을 쫙 펴서 널어주시면요. 순간적으로 이게 이불이 따뜻해지고 소독이 확 돼서 뽀송뽀송합니다. 이 상태로 잘 말리셔서 이불을 좀 교체해 주시거나 보관해 주시면 네. 아무래도 좋겠죠. 용석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햇볕이 강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오전 10시부터 3시 사이에 그렇죠. 이불을 꺼내셔서 말리신 다음에 앞뒤를 차례대로 말려주시면요.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이 요즘같이 이렇게 좀 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불 세탁할 때 이 땀, 세균을 죽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럴 때는 온수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더불어서 세제에 그 과탄산 수소나 네. 무슨 소다죠? 어떤 게 베이킹 있을까요? 소다. 베이킹 소다요? 수소를 넣어주시면요. 세균들을 살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팁들로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관리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